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세계사적인 연설이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킹 목사는 1929년생으로 침례교 목사로서 미국 내 흑인 인권운동을 주도했고 비폭력을 주장한 종교인입니다. 196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그는 1963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에서 인종차별의 철폐와 인종 간의 공존을 호소하면서 세계적인 명사로 부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국TV 시사도민고 김국 교수의 리더십 이야기 힘차게 출발합니다. 김국TV 시사도민고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유튜브면서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을 나누는 기분 좋은 그러면서도 정의롭고 바른 유튜브 소통 공간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참여,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리더십 이야기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만납니다. 1929년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서 마이클 루터 킹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크로저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의 사상을 공부했고 1955년 보스턴 대학교 신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때 기독교 근본주의적 신앙에서 점차 기독교적인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진보적인 신앙인으로 변화하는 계기를 겪게 되고 이것은 그의 삶을 통째로 바꿔 놓았습니다. 위대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된 것이죠. 그가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 덱스터가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로 활동하던 1955년 운명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로자 파크스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 인종분리법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몽고메리주에서 버스 보이콧 운동이 벌어졌고 킹 목사는 이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1956년 미국 연방 최고재판소에서 마침내 버스 내 인종분리법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킹과 박스 그리고 흑인들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킹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이 일어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부 기독교 지도자회의 SCLC를 결성하고 전국적으로 인권 운동을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인권 운동가로 발돋움합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운동에 관심을 가졌던 킹은 미국 퀘이커 교도 단체를 통해 1959년 2월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딸인 인디라 간디 전 총리도 당연히 만났죠. 이 방문을 통해 그는 비폭력 저항과 미국의 인권운동에 헌신할 것을 결의했고 이후 킹은 더욱 열렬하게 인권운동에 매진했습니다. 그의 활발한 사회운동은 우파를 자극했고 당시 FBI 국장이자 우파 인사였던 에드거 후버는 흑인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킹을 위험인물이라고 규정해 활동 내역을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FBI 활동 여러분 영화로도 많이 보셨죠? 킹 목사는 이를 뚫고 우뚝 솟아납니다. 1961년 12월 킹과 SCLC는 조지아주 알바니에서 일어난 인종분리 반대운동에 참가했고 다음날 시위자들과 함께 체포됐습니다. 그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기를 거부했고 결국 시에서 그를 풀어줬습니다. 이 사건으로 엘바니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비폭력 인권운동의 기본 전략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굴하지 않고 신념과 결단력으로 세상에 맞섰던 킹의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1963년 엘라베마주 버밍햄에서 킹과 SCRC는 인종차별적인 경제정책과 시의 관행을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비폭력으로 맞섰으나 이 운동은 경찰의 과잉 폭력 진압으로 도리어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킹은 버밍햄 운동의 목적을 직접적인 행동만이 언젠가 협상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상의 길을 열기 위해서 행동에 나섰던 것이죠. 1963년 8월 28일 킹은 전미 유색인종 진보협회의 로이 윌킨스, 미국 도시연맹의 휘트니 영, 침대차 짐꾼협회의 필립 랜돌프, SNCC의 존 루이스, 인종평등협회 제임스 파머 주니어 등 주요 인권 조직 대표들과 함께 워싱턴을 행진하며 그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 행진의 목적은 남부지역 흑인들의 비참한 현실, 또 실상을 보여주고 시민들에게 조직위원들의 우려와 슬픔을 알린 후 국회까지, 미국 의회까지 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직위원들은 인권보호에 실패한 정부에 책임을 묻고 싶어 했지만 케네디 대통령의 지지와 영향력을 얻으며 이 행진은 훨씬 더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권운동가 중 일부는 이것이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특히 말콤 X 같은 사람은 워싱턴에서의 쇼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킹 목사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세계사적인 명연설이 탄생합니다. 당시에 워싱턴 행진에서 행한 연설로 세계 인류사를 뒤흔든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워싱턴 행진을 통해 그들이 바란 것은 공립학교에서 인종분리의 철폐, 인권법의 승인, 고용에서 인종차별 금지하는 법안 제정, 경찰의 폭력에서 노동자들의 보호,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 $2의 임금 보장, 워싱턴 DC에서 통제하는 자치정부 수립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5만 명의 각기 다른 민족들이 행진에 참가했고 킹의 연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킹은 흑인뿐만 아니라 차별당하고 있는 전 미국인들이 역사적인 억압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1965년 인터뷰에서 그는 흑인들이 평등권을 인정받는다고 해서 백인과의 경제적 격차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있던 킹의 진면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1965년 킹과 SCLC 위원들은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 행진을 준비했습니다. 3월 7일 첫 행진이 시작되었을 때 경찰과 폭도들이 행진 참가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습니다. 당시의 사진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며 시민들의 분노는 커졌습니다. 이것이 피해 일요일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날 킹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린든 존슨 대통령과의 만남을 가진 후 행진을 중지하기로 했고 셀마의 행진 담당자가 킹 없이 행진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 일요일 블러디 선데이가 펼쳐진 것입니다. 1968년 3월 29일 킹은 3월 12일부터 더 나은 임금과 대우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화장실 청소부 등을 지지하러 멤피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킹은 머물고 있던 로레이 모텔 2층 발코니에서 저격을 당했습니다. 사망했죠. 범인 제임스 얼레이는 2달 후 런던 공항에서 체포돼 9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킹 목사의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39년의 평생이었습니다. 그동안 흑인 형제들의 인권을 위해 헌신했던 킹 목사. 사후 그의 몸을 검시한 부검인은 그의 심장 상태가 60살 노인과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치열했던 13년의 인권운동이 마틴 루터 킹 개인에게 남긴 흔적이었고 그는 심장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고민하며 헌신했던지 60세 노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의 인권운동으로 가난과 괴로움, 차별의 고통에서 벗어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더욱 깊은 흔적으로 남아있고 인류의 인권과 민주주의, 평등과 자유의 가치는 킹의 39년 삶을 통해서 더욱 고귀한 가치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킹 목사의 위대한 리더십과 가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절대 굴하지 않고 결단력과 시의적절한 그런 노력을 기울였던 킹 목사. 오늘은 킹 목사의 리더십 이야기 그리고 그의 삶, 명인설에 대한 이야기차 운행을 해보았습니다. 김옥 TV 시사도민고 김옥 교수의 리더십 이야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하겠습니다.